자, 지금 이 216번 문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내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연조립제법이라고 부르는 유형이에요. 이 연조립제법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기억을 해두자. 어떤 식에 대해서 전개식은 아니고 전개를 한 건 아니고 식 변형인데 이런 꼴로 변형되는 문제들. 이 우변에 있는 식의 생김새를 잘 기억을 해놔. 물론 1승. 물론 얘가 지금 만약에 이 문제가 A, B, C, D의 합을 물어봤다면 X에 0 넣힐 거야. 그치? 근데 A와 B와 C에 대해 값을 각각 찾아줘야 되는 문제잖아. 뭐 예를 들어서 2A 더하기 3B 마이너스 C 플러스 4D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지? 그래서 이렇게 생겨있는 녀석에서 A, B, C, D를 다 찾아야 되는 문제는 연조립제법이야. 알았음? 잘 기억해놔. 그럼 일단 먼저 뭐부터 설명하냐면 왜 조립제법을 연속해서 쓰면 되는지와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풀 건지에 대해서 두 번 설명을 할 거예요. 일단 요 녀석의 식을 우변을 어떻게 너희들이 바라볼 거냐면 색깔 좀 구분할게. 일단은 x 플러스 1에 3승이 막 3승, 2승, 1승 여러 개가 있는데 그때 일단 하나로 묶어보세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뭐 항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어쨌든 저 다항식 앞에 있는 세 개는 x 플러스를 가지고 있지. 그럼 얘네들은 x 플러스로 묶여 들어가는 거야. 묶어준다를 다른 말로 고치면 나눠준다거든. 그리고 플러스 d 이건 x 플러스 1이 없었으니까 그때 이 식을 어떻게 바라봐준다? 얘로 나눈 목과 나머지로 보는 거야. 이 식의 생김새를.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이 몫에 있는 부분을 뭐 한다? 또 x 플러스로 나눠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또 x 플러스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은 ax 플러스 1 플러스 b 묶이고 가지고 있지 않은 c는 지 혼자 튕겨나가 있는 거지. 그러고 나서 원래 여기서 끝을 내도 되는데 한 번 더 또 x 플러스로 묶어준다. 결국은 이거 자리 바꾸기죠, 사실은. 어쨌든 이렇게 본다 이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뭐 해줘? 저기 있는 이 개수 누구 1, 1, 1, 4를 누구로 첫 번째 노란색 x 플러스 1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하는 거지. 1, 마 1, 0, 0, 1, 마 1, 3. 두 번째 한 번 더 그 몫을 이 몫이 어디에 있어? 여기 있잖아. 그 녀석을 한 번 더 마이너스 1로 또 조립제법 나눗셈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1, 마 1, 마 1, 1, 2, 빠밤. 그러면 사실 여기서 끝을 내도 되는데 뭐 굳이 한 번 더 쓰자면은 마이너스 1, 1, 마 1, 마 2. 그러면 이제 잘 봐. 얘가 뭐야? 처음에 x 플러스를 나눈 나머지잖아. 누구? d. 또 두 번째는 그 몫을 한 번 더 마이너스로 나눈 나머지잖아. 결국은 뭐야? 여기서는 c. 여기서도 원래 c였던 거. 그런 식으로 하면 얘가 앞에서부터 a, b가 되는 거예요. 알았음? 그래서 너희들은 이거 딱 보자마자 이제 앞으로의 풀이는 어디? 여기까지만 풀이로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실제 너희들의 문제 풀이. 오케이? 이거는 머릿속으로 이런 원리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녀석을 조금씩 어렵게 만드는 버전들이 몇 개가 있어,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우변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이런 문제도 있어. 그러면 뭔지 알겠냐? A, B, C, D의 값을 각각 찾으세요. 제일 처음에 마이너스 1로 조립해보는 거예요. 그때 나온 나머지를 B로 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 2로 나눗셈을 하는 거야. 그때 나온 나머지가 C인 거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3으로 또 조립제법 하는 거고 그때 나온 못과 나머지가 각각 A와 B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문제들도 있고. 알았음?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하나 바꿔볼 건데 이거 아마 C단계 있을 것 같거든? 아니 바로 여기 있네? 자, 요 216번을 제대로 푼 사람들은 217번도 이제 풀었냐? 맞게 잘 풀었냐? 오케이.
요 문제 별표 하나 쳐놓을까? 원래 요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 일단은 잘 푼 사람들이 많으니까, 서준이는 아마 216번 때문에 이거 못 풀었을 텐데, 요거 참고해서 한번 풀어봐봐. 알았죠? 요 문제 217번 별표 하나 쳐놓고요. 이거 학교 시험에 진짜 자주 나옵니다. 알았죠? 뭐, 별로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요거 가지고, 잠깐만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볼래? 설명하고 우리도 좀 다른 버전 하나 더 줄게. 알았지? 얼추 이제 뭐 할 수 있겠죠. 결국은 2.1을 넣어주면 뭐가 나오는 거야? P라는 식에 2.1을 넣어주면 뭐가 나오는 거야? A, B, C, D는 그냥 안 구할게. 지금은 어차피 뭐 2번 설명하고 싶은 거라서 A에다가 곱해진 게 0.1의 3승. 그치? 그럼 뭐야? A가 예를 들어서 2면은 0.002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는 B 곱하기 0.1의 몇 승? 2승. 그럼 만약에 B가 뭐 예를 들어 3이다. 그럼 여기까지 뭐야? 0.32가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쭉 찾아가는 거거든. 자, 그럼 여기서 내가 문제를 하나 더 줄게요. 뭐냐면은 PX는 그대로 가자. x 3승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2가 있어요. 자, 이게 깔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원리까지만 얘기할 거고 방향만 잡아놓고 너희들이 마지막 연산을 하지 마. 이런 식이 있는데 그때 뭐 하래? 바로 물어봅니다. P11의 값을 구하시오. 어떻게 하면 될까? 자, 다들 한번 풀어보세요. 자, 갑니다. 요 문제를 내가 왜 다른 문제라고 했냐면은 정확하게 다른 문제는 아니야. 똑같은 문제인데 뭐가 바뀌었냐면 지금은 줬잖아. 누구를? 얘를 쓰라고. 맞지? 근데 이번에는 그 말을 안 했거든. 저기다 넣어주면 쉬워지나? 아니. 너희들이 이게 2.1을 봐봐. 그냥 넣었을 때 지저분한 이유가 뭐야? 2.1을 3승을 하는 것 자체가 지저분하니까 그렇잖아. 그치? 근데 여기다 넣었더니 어때? 0.1의 3승, 0.1의 제곱, 0.1의 1승이니까 계산이 용이하거든? 그러면은 P11을 물어볼 때도 마찬가지야. 11을 그냥 때려 넣는 건 말이 안 돼. 그래서 이 식을 먼저 PX를 어떻게 바꿔줄 건지부터 고민을 해야 돼. 11에다가 뭘 빼거나 더해서 3승, 2승, 1승 하면 편해지겠니? 1. 오케이? 10의 거듭제곱도 쉽잖아. 쟤는 0.1의 거듭제곱이고 얘는 10의 거듭제곱으로 가면 되잖아. 그래서 너희들은 x-1의 3승, x-1의 제곱, x-1의 1승 플러스 상수항까지. 상수항이 아니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 먼저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11을 넣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잘 봐. 만약에 P99를 물어보면 어떻게 할래? PX를 어떻게 바꿀래? 그렇지. 100의 거듭제곱으로 가면 편하잖아.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런 식으로 먼저 만들고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연산은 안 할게요. 왜냐면 여기다 원래 넣어주면 보통 일반적으로 A, B, C, D가 양수가 나오게끔 식을 줄 거야. 근데 잠깐 해보니까 한 개가 음수 나오더라고. 그럼 뭐 그렇다고 계산을 못하는 건 아닌데 뭐 굳이 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계산은 안 할게요. 알았죠? 그런 식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끝. 어때요? 할 수 있겠죠? 자, 요거 뭐 비슷한 문제들까지 같이 정리해 놓을 사람들 정리하시고 다 되면은 오늘 인수분해 하러 갑시다. 나는 그냥 인수분해를 한 방에 빵 설명하고 끝냅니다. 더 간단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 합쳐버렸다는 얘기야. 자, 인수분해를 하러 갑시다. 자, 인수분해의 방법은 크게 몇 가지? 5가지. 그리고 2가지가 더 있다. 너희들이 만나는 문제로는. 알았지? 총 7가지 유형이 있는데 일단 제일 첫 번째, 제일 먼저 해줘야 될 작업은 뭘까? 그게 바로 공식은 아니고 공통인수 묶어주기. 자, 얘들아. 인수가 다른 말로 뭐야? 인수분해가 뭔지 한번 생각해봐. 어떤 방식이 있을 때 인수분해하고 나면은 곱하기 꼴로 표현이 되잖아. 인수분해가 뭐야? 또는 여기서 인수가 뭐야?
x 플러스 2, 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이런 것들 다 인수고 인수의 곱의 꼴로 분해를 하는 게 인수분해거든. 인수는 다른 말로 고치면 뭐다? 약수라고 생각하면 돼. 자, 어쨌든 공통인수는 뭐야? 공약수. 공통으로 모든 항에 다 곱해져 있는 약수, 인수. 알았음? 그래서 공통인수가 있으면 그걸 묶어주는 작업부터 먼저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수분해 공식에 0번 공식으로 들어와 있는 게 뭐냐면은 MA-MB 플러스 MC는 M의 A, B, C 이런 거 있거든. 그거를 어떻게 보면 공통인수라고도 볼 수 있고. 알았죠? 그 공통인수를 묶을 걸 다 묶고 나면은 그 다음에 고민을 할 게 바로 공식을 쓸 수 있는 형태인 거 아닌가. 오늘의 인수분해 공식은 조금 이따가 다룰게요. 알았죠? 아니야. 인수분해 공식은 따로 다루지 말자. 뭐 굳이 할 거 있나? 곱셈 공식 지난번에 잘 외웠더만. 뭐 거의 30분만 시험 다 보고 다 갔던데? 너네? 자, 어쨌든 공식을 쓸 수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넘어가는데 3번, 4번, 5번을 사실은 합쳐가지고 원래는 뭐라 부르냐면 복잡한 식 인수분해라 불러요. 나는 그냥 그걸 한 마디 같이 설명하고. 자, 세 번째로는 뭐가 나오냐면은 공통부분. 공통인수와 공통부분의 차이는 공통인수는 모든 항들에 다 똑같은 게 다 곱해져 있는 거고 공통부분은 뒤에 있는 한두 놈은 없어. 근데 앞에 있는 두 개, 세 개의 항들이 다 똑같은 뭔가의 식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런 녀석은 뭐 한다? 치환해서 풀어준다. 똑같은 식이 반복되면 치환한다는 건 우리 전개 곱셈을 할 때도 했던 작업이거든. 그러고 나서 네 번째로는 뭐다? 문자가 두 개 이상 쓰여 있을 때 있을 거야. X랑 Y. A와 B와 C 이런 식으로 문자가 여러 개 있을 때는 뭐 해주세요? 일단 제일 먼저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먼저 뭐 해줍니다? 내림차순 정리를 해줍니다. 그 문자 하나만 문자로 생각하면서 다른 문자는 상수 취급. 그러면은 뭐 한다? 그 다음에는 보통 공식으로 넘어가거나 공통인수 혹은 공통부분으로 넘어가는데 제일 많은 게 공통부분이기는 해. 어쨌든 다시 1, 2, 3번 유형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인수 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라는 게 있는데 이 이름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다 배웠던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 저게 뭐지? 근데 결론을 얘기하자면은 사실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건 조리제법. 인수분해 할 때 조리제법 썼던 그거를 이제 인수정리. 그래서 먼저 뭐 한다? 일단은 우리가 인수분해 하고자 하는 식을 fx라고 생각했을 때 fx에다가 알파가 들어가면 0이 되도록 하는 그런 알파를 먼저 찾아줘요. 그리고 나서 그 알파를 가지고 조립제법을 쓰는 거죠. 알았죠? 자, 조립제법을 이용한 인수분해 아닙니다. 조립제법이 연산을 건드는 거고 일단은 인수정리를 사용을 하는 거지. 알았음? 자, 그때 알파가 아무거나 막 알파로 쓰는 걸까? 그거는 아닙니다. 어떤 걸 대입하면 0이 될까? 막 1 넣고 안 되면 2 넣고 안 되면 3 넣고 안 되면 4 넣고 하는 게 아니라고. 아무거나 막 때려 넣는 게 아니라 알파를 구하는 것도 사실은 그 요령이 있지. 그거는 좀 이따가 설명할게요. 요거 문제 유형 들어갈 때. 알았지? 그렇게 하면 인수분의 5가지 유형은 기본적으로 끝이 났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추가로 붙여줘야 되는 게 바로 공통부분 치환형 문제. 여기에서 들어오는 게 하나가 뭐 더 있냐면은 보기차식이라는 게 하나가 더 있어. 보기차식은 어떤 거? x의 제곱을 한 번 더 제곱한 복수꼴로 2차가 들어가 있는 이런 거. 오케이? 번복되고 있는 이런 건데 그래서 이런 형태의 녀석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녀석은 왜 따로 빼뒀냐? 인수분해를 해주세요라고 할 때 일단은 풀이가 뭐가 있다? 일단은 x 제곱이 2번 쓰이고 있기 때문에 치환형으로 푸는 것도 맞기는 합니다. 실제 치환형도 있고요. 근데 학교 시험에서 보기차식 문제를 치환형으로 줄까? 100%안 줘요. 100%는 너무했나? 한 95%쯤 안 줘요. 한 5% 그냥 던져주는 문제, 그냥 이거 받아 먹어 하고 주는 문제면 모를까. 그게 아니면 치환형으로 안 냅니다. 왜? 치환형은 차라리 그냥 일반적인 치환형이 차라리 더 어려워. 그러니까 예로 던져주지. 그 보기차식은 줬다 하면 무조건 뭐냐? 변형형으로 갑니다. 어떻게 푸는 건지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하나씩 설명할게요, 오늘은. 알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2가지가 더 있다. 플러스 알파. 어떻게 2가지가 더 있냐면은 하나는 그거 말고 하나 뭐 있지?
개수가 대칭형. 방정식에서는 너희들이 상반방정식이라는 이름을 들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 개수가 대칭꼴로 나와 있는 문제가 또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복소수 범위에서의 인수분해인데, 일단 복소수는 지금 단원이 아니기도 하고, 복소수 범위 인수분해는 사실은 인수분해 단원이 아닙니다. 어느 단원이에요? 2차 방정식 단원이에요.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거라서. 근데 2차 방정식 단원을 갔을 때 갑자기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이러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당황을 할까봐 지금 미리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음? 요렇게 5가지 그리고 플러스 2가지 총 7가지 유형으로 인수분해가 다 나옴. 알았음? 그럼 너희들은 문제를 딱 볼 때 인수분해 하시오 뭐 이런 문제를 만났으면은 어떤 인수분해인지를 식의 생김새를 보면서 너희들이 먼저 고민을 하고 이거네 이거네 하면서 풀기 시작을 해야지. 알았지? 요거 잘 정리해놓고 좀 이따가 문제 풀이하면서. 자, 그러면 일단은 제일 먼저 뭐 한다? 일단 요거 1, 2번부터 먼저 얘기하자면은 공통인수는 사실 할 리가 좀 더 있기는 해. 좀 더 있기는 한데 그냥 내가 말하는 거는 왜 우선순위를 앞에다 뒀냐면은 아무리 기본적인 이런 형태의 인수분해 하시오라는 식을 만나더라도 너희들이 뭐 하지 않고서는 뭐 지금 당장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X로 묶어주지 않고서는 잘 안 보인단 말이야. 근데 묶어주고 나니까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그거잖아. 그치? 네, 그래서 묶어주는 걸 제일 우선적으로 해달라는 얘기였고 그 다음에 공식으로서의 인수분해로 들어가는데 요거는 사실 설명 굳이 안 해도 상관없나요? 개수가 1, 3, 3, 1 이거는 이제 너무 명확한 거고 얘 같은 경우는 1, 3, 3, 1꼴로 생각하기는 해야 되는데 좌변에 있는 이 식 자체를 뭐로 바라봐야 돼? 마이너스까지도 묶을까? 그냥 갈까? 저 2는 도대체 어디 갔어? 2와 가 같이 다니고 있지 않을까? 그럼 뒤에 있는 녀석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지. 2y의 제곱이라서 4y 제곱. 계속 맞네. 그 다음에 뒤에는 마이너스에 뭐야? 2y의 3승이 맞네. 그러면 얘는 x에다가 2y를 뭐 한 거? 부호가 바뀌는 거 보니까 뺀 녀석에 대한 3승식이네. 답은 2번. 참.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알았나요? 됐죠? 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나머지 것들은 너무 쉬운 것 같아서 딱히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나중에 5번 가지고 있잖아. 너희한테 5번 가지고 개수로 장난치는 문제 분명히 있을 거야. 그때는 뭐로 푼다? 공식 아닙니다. 얘는 뭐로 푼다? 지금 까먹었어도 상관없어. 공식으로 접근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거? 보기차식으로 이제 받아들이자. 좀 이따가 뒤에 보기차식 유형으로 가보면 알 거야. 이거 뭔가 공식으로 써도 될 것 같은데 싶은 문제를 문제집에서는 뭐 하고 있어? 해설지 보면 다 보기차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뭐 굳이 못 외워도 된다고, 안 외워도 된다고 했죠. 자, 가보자. 그러면 너무 쉬운걸? 221번 빠르게 풀자. 고. 안 할랍니다. 알았죠? 이건 할 수 있겠죠? 공식 생각해보면 x 3승, y 3승, g 3승, 마이너스 3x, yg.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치? 뭐, 했던 거니까 그거 가지고 잘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서 그냥 공식 한번 각자 써보라는 의미로 한 거라서 딱히 설명 안 하고 싶은데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손? 안 해도 되겠어? 넘어간다 그럼. 1번 같은 거는 그냥 뭐 합차로 보는 게 더 빠를 거고요. 그치? 이거는 이제 전개를 한다기보다는. 나머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3번 같은 것들은 굳이 인수분해를 쓴다기보다는 우변을 전개하는 게 더 빠르겠지. 뭐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자, 가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죠. 18번, 유형 18번. 자, 공통부분 치환형 문제에서 제일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 생김새가 바로 이거야. 요거. 요 문제꼴 만나면 무조건 뭐다? 공통부분이 있는 치환형 인수분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먼저 뭐 해주세요? 공통부분이 발생하도록 전개를 먼저 해주는 거지. 그치?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보면 인수분해 잘 해놨어. 근데 상수항을 무시하고 또는 상수항을 잘못 보고 이제 인수분해 한 거니까 다시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어쨌든 이 녀석은 4개의 1차식들을 적당하게 먼저 곱하면서 공통분을 발생시키자. 그때 뭐야? 이렇게 가르치는 쌤들도 있더라. 합일 일정한 거.
합이 똑같은 거 하면서 요 두 개 합하면 2x-2, 요거 합하면 2x-2인데 우리는 사실 뭐까지만 보면 돼? 상수항에만 보면 되죠. 상수항만 보면은 요거들이 가운데 거 두 개 곱해주면 뭐야? x제곱 마이너스 2x 그리고 여기서도 뭐야? x제곱 마이너스 2x 거기까지만 똑같아지면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 x제곱 마이너스 2x를 치환을 한다. 아이씨. x제곱 마이너스 2x를 치환을 한다. 뭐로 할까? 뭐 나는 t로 갈게. 책에서부터 x 많이 쓰던데. 그럼 t-3, t-8이니까 t제곱 마이너스 11t 플러스 24 빼기 24 사라지네. 그럼 남은 건 뭐예요? t 곱하기 t-11 됐지? 그때 t에 해당하는 게 x제곱 마이너스 2x고 t-11에 해당하는 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1입니다. 그럼 여기서 끝을 내지 말고 혹시 더 인수분해 되는지 한번 보고 얘가 인수분해 된다 그지? 혹시 인수분해 더 진행되면은 더 해주고 끝! 그러면 인수인 것은 4번이네. 됐죠? 그때 뭐 예를 들어서 답인 것들 고르세요 할 때 x도 인수인 거고 x-2도 인수인 건데 만약에 요거 있으면 5번도 답이 아니야. 답이다. 자, 인수는 그냥 약수라고 했어. 제일 작은 그 소수인 약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서 x제곱 마이너스 2x 또한 인수가 될 수 있다. 알았지? 둘이 적당하게 두 개만 곱한 것들도 인수는 될 수 있습니다. 알았죠? 자, 어쨌든 넘어갈게요. 근데 이건 너무 잘 보이네. 에이씨, 없네. 별로 마음에 안 드네. 자, 이제 보기 차식이다. 자, 유형 19번으로 갑시다. 요거까지만 하고 뭐 잠깐 쉴까? x4승 x제곱 상수항 4차항, 2차항, 상수항 보기 차식이다. 그죠? 그걸 인수분해 해주세요입니다. 자, 요거를 지금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 하려고 하면 일단은 뭐 해본다 얘들아? x제곱이 이게 x제곱의 제곱이라서 반복되고 있네. 치환을 해보자.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26t에다가 플러스 25 이거 더 이상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되죠? 이렇게 될 때는 그냥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뭐 보기 차식은 기본적으로 x제곱이 반복되는 그 공통 부분 치환형 문제라서 일단은 치환해서 진행되면은 진행하면 되고 거기서 한 번 더 인수분해 되는 게 없는지 역시 일단은 잘 확인하시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치환형으로 풀리는 보기 차식도 당연히 있기는 함.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나오는 빈도가 많이 낮지. 오케이? 그러면은 보기 차식에서는 어떤 문제가 주로 나오냐? 이건가? 이거 인수분해 안 되지. 되네? 아니야, 그럼. 이거 안 된다. 228번 같은 문제를 봐야지. 자, 이거 일단은 그래서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역시 일단은 지원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예요? 잠깐만 볼래요? t제곱 마이너스 11, 잠깐만. y제곱은 s로 가자. t제곱 마이너스 11ts 플러스 25s 제곱. 여기서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다고. 근데 돼, 안 돼? 안 되지. 자, 여기서 안 되면은 이 상태에서 뭔가 식변형을 하시는 쌤들도 가끔 있던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치환형으로 안 되면은 변형형으로 돌아가서 아예 처음부터 재시작. 알았어요? 치환하지 말고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단은 요거보다 좀 더 깔끔한 형태로 먼저 갈게요. 우리가 문제를 살짝 바꾸자. 요거랑 같은 문제인데 같은 개수 쓸 건데 x의 4승 마이너스 11x제곱 플러스 25만 가지고 가자. y제곱을 일단 빼고 자, 요 녀석을 해서 어쨌든 치환을 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 잘 봐요. x 4승과 상수항 25는 그대로 두셈. 대신에 누구만 바꿔? 2차항의 개수만 적당하게 바꿀 거야. 변형을 하러 갈 거야. 그런데 어떻게 변형을 한다 얘들아? 잘 봐. 일단은 그 다음 단계를 같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항상 보기 차식의 변형형은 그 결과가 제곱에서 제곱을 빼는 형태로 만들어줘. 그래서 합차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할 거야. 마지막 마무리가. 그러면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고 싶으면 얘 분명히 x제곱과 5가 있어야 되는 것까지는 알겠지. 근데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인지 안다 모른다? 현재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대신에 뭐까지는 알아?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얘가 10이 될 것까지는 알지. 그럼 너희들이 고민을 하는 거야. 만약에 이게 플러스였다면 개수가 안 맞지. 그럼 맞춰주려고 뒤에 뭐 하겠어? 21x제곱을 할 건데 그걸 완전 제곱식 하기에 루트 21이면 너무 지저분하지.
그래서 이거는 아니야. 위에 거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다. 알았지? 근데 해설지를 보면 뭐야? 적당히 그냥 이렇게 변형하면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을 말로 설명을 못해. 글로는 설명을 못해. 그래서 잠깐 잘 보라고 했던 거야. 그러면 여기가 뭐라면 마이너스라면 뒤에 게 뭐예요? 마이너스 x제곱만 있으면 되고 그거는 x의 제곱을 가지면 되겠네. 이게 깔끔하네. 그럼 뭐다? 얘에 의해서 얘가 마이너스 결정되는 거야. 알았음?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순서로. 그러면 어쨌든 마지막 답은 뭐겠네? x제곱 마이너스 5랑 x를 한 번 합쳐니까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음? 그러면 a, b, c, d가 다 나왔다. 알았지? 물론 지금은 이제 y니까 여기도 y제곱 뭐 y 이런 섞여 있어야 되겠지. 알았음? 끝. 요런 식으로 가는 게 보기 차시. 알았죠? 잘 정리해 주세요. 됐으면 다 했으면 이것도 할 수 있나? 다 된 사람들은 229번도 한번 풀어줄래? 딱히 더 설명은 안 해도 되나요? 일단은 뭐 하자? fx와 fx 플러스 1. 그게 fx고 x 플러스 1이라서 뭔가 좀 독특하긴 하지. fx 곱하기 gx가 아니라서. 근데 일단은 어쨌든 곱이꼴로 표현이 됐다는 얘기니까 우변에 있는 녀석을 뭐 하자? 일단은 인수분해부터 하자. 그래서 요거 인수분해 연습하라는 의미로 한 거야. 이거 지원한다고 해서 인수분해 안 되죠. 뭐 이런 게 마이너스거나 뭐 그렇다면 몰라도 얘가 마이너스. 그래서 이거는 뭐다? x 4승 그대로 두고 플러스 4를 그대로 두고 어떻게 변형하면 되겠어? 일단은 4x 제곱인 건 확실하다 그렇지. 그래야 얘가 x제곱과 2를 가지고 있는 어떤 완전제곱식이 되니까. 근데 뒤에 있는 녀석을 빼기로 어떤 완전제곱식을 빼기 위해서는 개수 맞추기 위해서 뭐 해줘야 돼? 누가 봐도 플러스고 마이너스 x제곱이면 되겠다 맞지?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로 가고 여기는 마이너스 x제곱. 그때 여기서 요거 너네 이거 실수하면 안 된다. 얘 제곱 안에 것만 플러스 x고 빼기 x다. 가끔씩 이런 애들 있더라. 네, 실수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설명할 때 일부러 이거 괄호 항상 쳐놓거든. 네, 실수 진짜 많이 해요. 이거 조심하세요. 알았죠? 너희들 아마 내가 봤을 때 지금 5등급제잖아. 내가 봤을 때 100% 너희들은 다 1등급권이야. 그냥 2등급 상위권이거나 1등급권인데 1등급들의 싸움은 뭐야? 사실 실수 안 하기가 더 크다. 제일 고난도 문제 맞추기도 있어.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 2학년, 3학년들의 9등급제 기준. 걔네들은 1등급이 전교 3등, 4등 안에 들어야 돼. 그래야만 1등급이거든. 근데 너희들은 10%잖아. 알고 있나? 5등급제는 10%가 다 1등급으로 주거든. 그럼 1등급을 받기 위한 시험은 사실은 그 만점짜리 방지용 문제 한두 문제를 맞추는 게 아니야. 99점도, 뭐 96점도 1등급이고, 뭐 85점도 뭐 1등급을 쳤을 때, 85점과 95점의 차는 그걸로 갈라졌겠지만 1등급은 안 갈라진다고. 그지? 그러면 거기서 1등급을 유지하기 위한 싸움은 분명히 실수임. 그래서 내가 상위권만일수록 오히려 내가 실수하기 좋은 부분들을 항상 설명하는데 이거 대충 흘려 듣지 마세요. 알았죠? 이게 너희들은 고등학교 1학년이 처음이야. 근데 나는 고등학교 1학년만 지금 13년째, 14년째 가르치고 있단 말이야. 너무 많이 잡았나? 한 12년째, 13년째 가르치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 머릿속에 대충 데이터가 누적이 됐어. 내가 고등학생 때 내가 했던 실수들부터 시작해서 그 10년 동안 전교 1, 2등들을 내가 한두 번 가르쳐 봤겠냐, 그치? 걔네들이 한 번씩 실수로 미끄러진 애들도 너무 많이 봤고, 그리고 뭐 어떤 실수를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쨌든 내 머릿속에 데이터로 누적이 돼 있는 데 있잖아. 작년에 제가 했던 실수를 올해 얘도 하고 있어, 또. 비슷해. 하는 실수하는 유형들도.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학교 선생들도 알아. 애들이 어디서 많이 실수하는지. 그러니까 학교 시험은 수능이랑 차이 나는 게 수능은 어때? 몇 시간 있냐? 100분, 1시간 40분 동안 30문제 푸는 거지. 그지? 뭐라 쓴 거야? 근데 내신 시험은 어때? 50분, 시간은 거의 절반으로 뚝 줄어들었는데 어때? 거의 25문제를 푸는 거야. 문제 수가 비슷해. 많은 학교들은 28개까지 더 가요. 뭐 적은 학교들은 한 18문제에서 끝날 때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뭐 하겠어? 전교 1등들의 시간이 이게 수능 같은 경우에 있잖아. 나는 수능을 이제 수학 만점을 받았었는데 나는 그때 당시 이제 문제 푸는 괴물 시절에는 다 풀고 나서 1시간이 남았거든. 그래서 1시간 동안 계속 검토 돌렸었어. 수능은 그래.
근데 이거 아무리 못해도 1등급 받는 애들은 40분, 30분씩 항상 남아. 그 남는 30분, 40분을 혹시 내가 틀린 건 없는지 검토하거나 내가 너무 오래 걸려서 푼 풀이들 혹시 맞았는지 혹시 계산 실수는 없었는지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하거나 결국 검토하는데 쓰는 시간들이 많은데 내신은 있잖아요. 학교 시험 그 전교 1등들도 시간이 간당간당해. 겨우 한 5분, 10분 남거나 카드, 오만 카드까지 탔고 나서 거의 5분, 10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이게 검토를 제대로 할 시간이 없음.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무조건 하게 되고 있잖아. 그 실수 때문에 등급 떨어지는 일들이 진짜 많거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평소에는 느긋하던 애들도 시험이 되면 있잖아. 전교권 친구들도 시간이 뭔가 뭐 쪼달리는 느낌이 들기 시작해가지고 초조해지면 이게 안 하던 실수를 평소에 하게 되잖아. 뭔지 알지? 그래가지고 내가 계속 하는 얘기입니다. 평소에 안 하던 사람들도. 어쨌든 그래서 이거 실수 안 하려면 괄호 좀 쳐놔요 이거. 뭐 어디까지 얘기하다 말았나? 아무튼 그래서 뭐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하나랑 이거 말 한마디 때문에 수능까지 갔다 왔네. 요거 하나랑. 됐지요? 그럼 둘 중 하나는 fx, 하나는 x 플러스 1이겠지. 누가 fx고 누가 fx 플러스 1이야? 뭐냐? fx랑 x 플러스 1로 표현이 되냐 이거? 아 표현이 돼? 아 얘가 fx는 되겠다. 맞네. 얘가 x 플러스 1이 되면 2x가 나오면서 정리해주네. 아 오케이. 얘가 fx 플러스 1일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저 절대값은 도대체 왜 붙었어? 상위권반이면 그것까지 이제 알아야지. 왜? 나중에 저걸로 함정도 심을 거거든. 지금은 센이고 센은 연습을 시키는 사람이잖아. 아니 사람이 아니라 문제집이잖아. 그걸 실전에 적용하면 저 절대값을 없애는 대신에 함정을 심을 수 있다고. 왜 절대값으로 물어볼까? 얘들아. 잘 봐. 만약에 이게 fx, gx였다면은 뭔가를 줬겠지. fx, gx를 얻을 수 있는 자료. 뭐 예를 들어서 fx의 1차의 계수는 양수다. 이런 말로 줄 수도 있고. 자, 그때 너희들이 이런 거는 아니었을까 고민을 해야 돼. fx, gx라면. 근데 f니까 이런 일은 없지. 대신에 뭐는 있을 수 있어, 얘들아. 둘 다 마이너스를 가지고 왔었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면 나중에는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 분명히 생길 거야. 상수항이 음수인 fx에 대하여. 그러면 누가 fx일까? 그게 바뀌는 문제도 있어. 최고치의 계수가 바뀌는 순간 fx가 더 이상 아니게. 서로 바뀌어야만 fx가 되게. 오케이? 그런 문제들도 만드니까 나중에 함정 문제 때문에 조심하세요. 그래서 이 절대값은 생각보다 나중에 너희들이 시험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 알았지? 뭐 쓸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됐죠?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요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요 두 가지네. 요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설명하러 갑시다. 자, 갑시다. 인수분해 두 번째, 이번에는 어때? 뭐 지금 유형 이름도 있지만 일단 시계 문자가 xy 두 개 보인다, 그렇지? 그럼 뭐 하라 그랬다?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 근데 x도 몇 차? 2차. y도 몇 차? 2차. 이럴 때는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근데 굳이 y로 하지는 마셈. 왜냐면 y로 했다가 괜히 계산이 지저분해질 수 있어. a, b, c가 있으면 a로. 물론 차수가 다 똑같다면. 알았죠? 왜냐면은 선생들이 X나 A로 검토를 해두지 Y로 검토는 안 해두거든. 그냥 괜히 Y로 했다가 문제 좀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까. 알았지? 자, 어쨌든 갑니다.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자. 그러면 X에 대한 1차항은 5Y 플러스 3.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냐. 우리가 이런 거 인수분해 할 때 어떻게 해? 1, 3으로 가잖아. 뭐? 얘가 누구의 곱의 꼴로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아무거나 가는 게 아니라 그 둘의 합이 얘가 되도록 잡는 거거든. 맞지?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도 마찬가지야. 반드시 어디 부분은 상수항 부분은 뭐 돼야 된다? 곱의 꼴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뭐 하자?
인수분해 할 준비하자. 그러면서 어때? 3, 1, yy 1, 2인가? 아니다, 거꾸로다. 2, 1 플러스 플러스. 그 둘이 곱인 거 확인을 했고 둘이 합이 얘가 돼야 되는데 여기 1 있네. 아이, 거꾸로다 또. 얘가 2, 1. 그러면은 크로스로 곱했을 때 누가? OY가 완성됐지. 그럼 상수항도 맞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은 당연히 안 맞네. 뭐야? 아, 여기 마이너스 있었지. 그럼 아까 그게 맞다. 1, 2에다가 여기가 마이너스겠다. 그렇지? 그럼 맞는지 한번 보면은 상수항 4, 마이너스 1, 3 맞네요. 그러면 끝. 그래서 뭐다? x 곱할 때는 어떤 형태로? 옆으로 이렇게 맞지? x 플러스 3y 플러스 2.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의 꼴로 인수분해하면 끝. 뭐 a는 2, b는 마이너스 1 하면서 나오겠지. 알았지? 됐나요? 예. 자, 여기서 이제 할 얘기가 조금 생기기는 하는데 뭐냐면은 지금 당장 여기 센에서 나오진 않아. 좀 더 한 유형을 가지고 여러 문제를 다루는 저기 뭐 마플 시너지라던가 이런 형태의 문제집으로 가보면은 어떤 문제들이 존재하냐면은 공통인수 문제야. 실제 너희들이 기출문제를 풀어봐도 마찬가지. 공통인수 문제가 있어. 근데 공통인수를 발견을 해서 이렇게 푸세요. 모범 답안이 해설리 그렇게 또는 나도 마찬가지, 선생도 마찬가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문제들 중에 공통인수를 발견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왜? 공통인수가 그냥 x만 있는 건 아니거든. 특정 항들을 몇 개를 묶어봤더니 x-a, 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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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2 그래서 x-2 공통인수로 이런 문제들도 간혹 있거든. 근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문제들은 상관없습니다. 왜? 그 발견해야 되는 문제들인데 좀 복잡한 문제들은 문제가 보통 2개야. 그래서 내림차순 정리하면은 해결이 되는 문제들도 많이 있다. 알았지? 그거는 나중에 보고 얘기를 하자.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누구 문자가 여러 개인 유형에서 선생 이거 이렇게 변형하면 공통인수가 보여요 라는 문제가 가끔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다. 알았음? 그건 이제 2개가 사실은 섞인 문제, 섞인 유형이라서 그런 거고. 예를 들어서 231번 가보자. 문자가 딱 봐도 3개, 여러 개 쓰이고 있다. 그치? 인수분해를 해달래. 그러면 뭐 한다? 역시 내림차순 정리를 합시다. 누구에 대해서 할까? 또 A도 2차, B도 2차, C도 2차니까 당연히 A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 좀 할까? 그러면 B 뿔 C. 그러면 A에 대한 1차. 여기까지. 뭐야? 눈치챘죠?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BC. B 플러스 C의 완전 제곱식. 그럼 보이지? 뭐가? 누가 봐도 B 플러스 C가 공통인수일 것 같다. 맞지? 그럼 이제 나머지 상수항들 쓸 때 B제곱 C, BC제곱을 BC로 묶어서 B 뿔 C로 쓰면은 이제 뭐가 보여? B 뿔 C가 공통인수로 보여. 오케이? 공통인수 문제는 이렇게 내림차순 정리하면 보이는 문제들이 있다는 얘기. 어쨌든 그러고 나면 남은 게 A제곱 플러스 B 풀 C 하나 남았고 A 여기는 B 풀 C니까 뭐예요? A 풀 B, A 풀 C 여기는 B 풀 C 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인 거 답 몇 번이야? 5번 이렇게 나오겠네. 됐지요? 뭐 근데 딱 봐도 마이너스가 있으면 항들이 몇 개라도 마이너스여야지 그치? 너무 쉽게 내줬죠? 자, 뭐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요번에는 뭐 해볼까? 232번 문제. 자, 너희들이 풀어볼래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인수분해 하시오. 내림차순 정리. 문자가 2개 이상. 맞죠? 자, 그래서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보자. 그때 x제곱 플러스 2y의 플러스 a의 x 마이너스 여기도 미리 최고치의 개수가 음수인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묶어보자. 그러면은 여기가 뭐 되겠어? 인수분해 되겠죠? 1, 3, 2, 2 마이너스는 여기. 그러면 뭐예요? y 마이너스 2랑 3y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됐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앞에 뭐 붙일지 고민하면서 곱해서 더했을 때 2y가 되도록. 그러면 누가 봐도 여기 마이너스다. 맞지? 그러면 알아서 상수는 얼마야? 4야? a는 4.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근데 이 문제가 이게 다가 아닙니다. 나중에 어떤 문제가 등장을 하냐면은 여기가 A인 문제가 있을 거야. 그러면 너네가 이거 자체를 곱의 꼴로 표현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거든. 물론 여기는 주어지고. 자, 이런 문제들이 또 한 번 더 나올 거다. 알았지? 그래서 지금 미리 설명을 합니다. 요 문제를
한 번 더 나올 텐데 이게 이쪽에 있는 부분에 미지수가 있는 거랄까? 그래서 요 문제를 먼저 설명을 하고 나면 이 풀이 더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요 문제는 언제 나오냐면 지금 당장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올 수도 있는데 언제 나오냐면 2차 방정식을 배우고 나면 그때 다시 나와. 그래서 좀 이따 설명을 한 번 더 할 건데 일단은 이런 방법이 있어. 만약에 요런데 아까처럼 요런데 A가 있으면 뭐 해줘? 여기를 일단은 두 개 있고 곱이 있고로 인수분해를 합니다. 대신에 뭐요? bx 플러스 얼마, cx 플러스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잡는 방법도 있기는 해. 근데 지저분해져서 이 풀이는 어차피 갖다 버릴 거라서 나중에 어거지로 풀지 마시고 지금 미리 새로운 풀이 하나 해놓자. 알았지? 여기에 미지수가 있을 때 그때는 어떤 단원이라고? 2차 방정식 단원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지금 오늘 근해 공식이라던가 판별식 같은 것들은 너희들이 미리 알고 있다는 전제로 지금 설명하는 거 알았지? 뭐 이미 실제로 알고 있을 거고. 자, 갑니다. 얘가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라고 했는데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때 루트를 가지고 있는 채로 인수분해 하니 안 하니? 안 하지. 나중에 2차 방정식으로 가면은 뭐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좀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1차식의 고백걸로 인수분해가 됐다는 얘기는 요런 거 하나, 요런 거 하나. 근데 얘네들의 개수가 전부 다 뭐다? 정수란 얘기야. 그러면 만약에 이 문제가 는영이 붙어서 2차 방정식이었다면 여기도 는영이 붙어주면 되고 그러면 이걸 x를 문자로 바라보게 되면은 x는 어떤 거야? 앞에 개수는 있을 수 있으니까 분수. 분모에 뭔가 상수는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y에 대한 1차식의 꼴로 정리가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마찬가지. x에 대한 근들이 y에 대한 1차식의 꼴로 정리가 된다는 얘기야. 맞지? 맞죠? 그러면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이거니까 우리는 어디서? 여기서도 이거 내림차순 정리 먼저 해야 되는데 x제곱 플러스 아까 한 거 2y 플러스 일단은 갈게 x 마이너스 3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 지금식은 상수항 쪽에 a가 없으니까 뭐 할 필요는 없지만 요 녀석도 만약에 우리가 뭘 썼다면 는영이 붙어서 근의 공식을 사용을 했다면 그럼 어떻게 나왔을 거야? x가 어떻게 나왔겠어? 뭐 2분의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나오지 않아? 맞죠? 4배 해야 되지. 에이씨. 16. b제곱 마이너스 4인데 에이씨. 그냥 d라고 쓰자. 여기 들어가는 게 판별식인 거 알지? 너희들 다. 자, 요거란 말이야. 그때 만들어지는 이 근과 위에서 인수분해가 됐다라고 했을 때 나오는 근은 일치하겠지. 그러면 이 식이 뭐가 돼야 된다? y에 대한 1차식으로 루트 없이 나와야 돼. 그 말은 요 루트가 어떻게 돼야 돼? 풀려야 된다는 얘기지. 루트가 풀어진다는 얘기는 뭐야? 루트 속에 있는 누가? 그렇지. 이 D가 완전 제곱식이라는 얘기야. 맞나요? 그럼 어떠한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다. 어떻게 풀어? 중분을 받는 대로 풀지. 그래서 정확하게는 얘를 2차 방정식으로 바라봤을 때 그 식에 대한 판별식이 0이어야 하는 거야. 알았음? 그래서 결론. 이러한 원리로 우리는 앞으로 이런 문제를 풀게 되면 뭐다?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다로 풀 거야. 이제는. 풀어볼까? 일단 판별식을 먼저 쓰자. 뭐예요? 지금은 이게 여기가 A가 있어가지고 막 짝수로 묶을 수도 없고 좀 지저분한데 나중에는 이런 거 4 이렇게 줄 거야. 짝수는 쓸 수 있게 줄 거다. 알았지? 지금은 풀린다는 걸 알고만 가보자. 이거죠? 비중만 사이시.
그러면 전개를 해주면은 16y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로 묶어볼까? 8. 여기는 4a 나왔으니까 2a. 아, 플러스네. 여기는 마이너스 붙이자. 그 다음에 상수항 a제곱에 마이너스 16. 됐죠? 이 녀석에 대해서 뭐 한 번 더 또 판별식을 쓰는 거야. D2. 뭐예요? 4분의 D2 쓰면 되겠네. 8-2a의 제곱식에다가 마이너스 16a 제곱 플러스 16 곱하기 16. 그게 뭐 되면 돼? 0 되면 돼. 이거 풀어봐. a 값 딱 한두 개 또 나올 거다. 아마 하나 나올 거다. 알았어? 풀어볼까? 짠짠. 마이너스 12a 제곱. 제발. 마이너스 32a. 아씨,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상수항 64 플러스 16이죠, 오늘 256. 아, 지저분해. 원래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곱하면서 양변을 4로 나눠볼까? 8a야? (80) 뭐야? 정수회일까? 인수회 돼 이거? 똥이다. 야, 차라리 이렇게 풀 수 있는 다른 문제 가지고 오자. 안 되겠다. 이걸 원하는 문제가 아니라서 너무 지저분해졌다. 아무튼 요렇게 푸는 거다. 알았지? 실제로 이렇게 푸는 문제 하나 가지고 와볼게요. 이건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 이대로 가면. 장, 여기 없네? 여기 있다. 자, 갑니다. 어떤 문제냐면 내림차순 정리 원래 해야 되는데 했다고 치고 쓸게. x제곱에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y 마이너스 3의 x에 플러스 ky제곱 마이너스 18y 플러스 5입니다. 요거야, 요거. 이 녀석이 뭐 하세요?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 이거야. 그럼 이거 아까처럼 못 풀잖아. 인수분해 안 되잖아. 상수항 쪽이 맞지. 그래서 아까처럼 못 풀거든. 그래서 우리는 일단 판별식을 하나 씁니다. D1. 4분의 D1이겠죠? 그럼 정리해주면 뭐야? y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 플러스 k의 y에 플러스 뭐 잘못 쓴 것 같은데? 이게 y제곱이거든. 다시 1 마이너스 k의 y제곱에 플러스 12y 플러스 4. 요 녀석에 대해서 한 번 더 또 판별식을 쓰는 거야. 또 짝수공식 쓸 수 있겠네. 얼마예요? 36 마이너스 4 1 마이너스 k. 정리 4k 플러스 32. 그래서 k는 마이너스 8 하면 끝나는 거야. 알았지? 요거 기억해두세요. 알았지? 요거까지 같이 정리해둘래? 혹시 기억 안 나거나 뭐 저런 게 있었나? 하는 사람들. 알았음? 실제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위에 게 나올지 밑에 게 나올지 우리는 알지 못해. 그래서 K, A 같은 미지수가 어디에?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했을 때 X에 대한 상수항 쪽에 붙는지 X에 대한 1창에 붙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굳이 풀이를 구하자면 그렇고. 알았죠? 자, 요번에는 바로 밑에 있는 233번, 다음 장이냐? 233번 문제 하나 볼 건데 요거는 딱히 설명 안 해도 되죠? 가끔씩 이거 와 어떻게 풀지? 이거 고2, 고3들도 가끔씩 이 비슷한 문제 나왔을 때 질문을 하던데 누가 봐도 저 녀석에서 뭐야? 분모 분자 약분해서 마지막에 값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 문제는 뭐다? 분자를 인수분해 주세요. 근데 분자의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어? x, y, g에 대해서 어떤 식이니까 문자 여러 개의 인수분해 문제로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요거는 너희들이 숙제로 풀어오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유형 21번. 이제 최종 버전이지. 234번. 자, 여기서도 설명할 게 하나 더 있는데. 자, 지금 이게 A, B, C를 구하기 위해서 뭐 너희들이 뭐 하겠어? 일단은 공통인수 없잖아. 공식 쓸 수 있는 1331도 아니고 개수가. 그리고 공통은 치환형도 당연히 아니고 뭐 문자 여러 개는 더더욱 아니니까 당연히 인수 정리로 넘어가겠지.
그래서 x에다가 뭘 넣으면 0 될지를 찾아본다. 이때 뭐 너무나도 딱 보자마자 그냥 마이너스를 넣으면 0 되겠지만 만약에 뿔마 1이 안 됐다 치자. 그 다음에 넣어볼 거는 뭐야? 이 문제에서. 뿔마 2. 그 다음 뿔마 3. 그 다음에 뿔마 5. 그렇지. 뭔지 기억나? 여기서 알파 값 넣어서 0 되는 걸 찾아보는 건 있잖아. 일단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몰라. 둘 다 가능할 수 있다. 그런데 뭐 해줘? 저기에다가 넣어보는 게 그냥 1, 2, 3, 4, 5, 6 아무거나 넣는 게 아니라고. 반드시 분모는 뭐?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 지금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분모는 그냥 항상 1로 고정이겠지만 만약에 2x의 3승으로 시작했다면 이거 2분의 1을 넣어서 0 되는 게 나올 수도 있다. 1, 2, 3에서 안 나오고. 알았죠? 그걸 하나 참고하고. 두 번째는 뭐다? 분자는 상수항의 약수들. 그래서 4 같은 거는 사실 저기서 써주면 안 되지. 그래서 상수항의 약수. 그래서 30의 약수니까 1, 2, 3이 만약에 안 된다면 그 다음에 4가 아니라 5로 넘어가야 돼. 알았음? 어쨌든 뭐 할 줄은 알 거니까 요거는 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다른 것들은 괜찮은 것 같고 이걸로 갈까? 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걸로 갈까? 아, 뭐하지? 음, 뭔가 다 마음에 드는데? 한 두 개만 해보자. 자, 236번 풀어보시고요. 이제 마지막 유형이라서 거의 마지막. 239번으로 가자. 38번 숙제로 하고. 두 개 풀어보세요, 지금. 자, 먼저 뭐부터 할까요? 뭐, 바로 조립제법이라 해야 되나? 뭐 조립제법이 아니지. 바로 뭐 그 뭐야, 수치대입법 써가지고, 그치? 마이너스 3 써가지고 px 사라지게 해서 a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px를 구해도 좋고. 맞죠? 또는 넘긴 다음에 뭐 해도 좋고. 어쨌든 마이너스 3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27 플러스 9 플러스 12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 넣었지?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얼마야? 18이 돼야 되니까 a는 6이겠네. 그럼 a가 6인 거 알면은 좌변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뭐 하자? 인수분해 하러 가자. x 3승 플러스 x 제곱에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10이니까 얘가 인수분해를 하면은 1을 마 10, 마 12. 지가 알아서 마이너스 3으로 하라고 하고 있다. 그죠? 나눠 떨어지겠지? 그래서 얼마야? 오케이. 그럼 px에 대한 식은 요거다. 그치?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됐나요? 예. 다음. 239번 가보자. 얘는 뭘까? 글쎄, 나중에 이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얘가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같은 표현, 같은 말. 맞죠? 뭐 하면 된다? 1로 조립제법 그냥 2번 하세요. 알았음? 자, 이런 문제 만나면은 4차항, 3차항, 2차항 없고 B1차항 상수항까지 1로 조립제법 고민 없이 바로 2번 들어가셔야 된다. 알았지? 그래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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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뿔 B, A 뿔 B, A 뿔 B 뿔 3. 두 번째 A, A, 2A, 2A, 3A. 왜 이렇게 길어? 3A, 4A 플러스 B. 그때 둘 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눠 떨어진 거지. 그냥 얘도 빵, 얘도 빵. 알았음? 그래서 A는 얼마? 1이 될 거고 B는 얼마?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알았음? 이렇게 답. 이렇게 풀었나? 다들? 자, 다음에 이제 요 녀석 240번 문제로 가는데 요거는 안 보이지? 요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공통인수 없고 공식 아니고 치환형 아닌데 문자가 하나니까 인수정리라고도 생각할 수 있기는 함. 가끔씩 여기 있는 센 22번 보면은 유형 22번 보면은 가끔씩 인수정리로 풀리는 문제가 있는데 그걸 웬만하면 인수정리로 풀지 말고 봐봐. 뭐야, 지금은 인수정리가 안 보인다. 맞지? 1과 마이너스 1밖에 넣을 게 없잖아. 상수항도 1이고 최고차항도 1이니까 뿔마 1밖에 없는데 뿔마 1 넣는다고 해서 0이 안 되거든.
그러면은 뭔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때 풀리는 게 뭐야? 개수가 대칭형. 오케이? 그럼 뭐 한다 얘들아? 얘는 가운데 항 x제곱 2차항이죠. 2차항으로 모든 항을 묶어주세요. 그러면은 x제곱. 얘가 x제곱 플러스 1 먼저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x제곱으로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4x. 그때 뭐야? 얘가 마이너스 4x분의 1. 됐지? 그리고 플러스 5까지. 그럼 이제 뭐가 보여? 얘가 이제 x제곱은 그대로 있고 요 녀석 때문에 x 플러스 x분의 1의 완전 제곱식 하나를 썼다 치면은 그러면 뭐 남아? 일단은 얘 마이너스 4x 아이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x분의 1 하나 남아 있고 여기서 뭐가 달라졌어? 이거 자체가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같이 나와야 되지. 그 마이너스 2가 상수항과 합쳐서 플러스 3으로 바뀌었다. 여기까지 이해됐음? 이해됐음? 얘가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마이너스 2까지. 다 했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바꾸고 나면 그 다음에 뭐다? 누가 봐도 치환형. 근데 뭐 이 정도는 치환 안 해도 되겠지.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을 하고 개수가 상수항이 1, 3이면 되겠네. 그럼 뭐가 됐어? x제곱 남아있는 상태에서 뒤에 게 x 더하기 x분의 1 t에다가 마이너스 1. 하나 더 t. x 플러스 x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3. 그때 앞에 있는 x 두 개 곱한 거를 하나는 여기다가 곱해서 분배해주고 하나는 여기다 분배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답은 x제곱 먼저 순서 바꿀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 얘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고 혹시나 다시 한번 보면은 인수분해 더 이상 안 되니까 인수분해 끝. 알았음? 요렇게 가는 게 개수가 대칭형이다. 이게 이제 고차방정식 단원으로 넘어가면 이제 상반방정식이라는 이름으로도 나올 거예요. 알았음? 그러면 이제 진짜 끝. 이제는 값 계산하기 뭐 이런 것들. 삼각형 모양 활용하기 뭐 이런 것들. 알았음? 그리고 뭐 하면은 이제 끝인 것 같은데? 오케이,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센시. 자, 인수분해 단원까지는 뭐 아까 정민이 혼자 와 있을 때 내가 혼자 궁시렁궁시렁 했는데 인수분해까지는 사실 진짜 할 얘기가 없어. 복소수는 사실은 뭐 너희가 이미 공통수학 원을 한번 배워오면서 푼풀에서 내가 설명해 주는 게 뭐 한두 개 말고는 크게 다른 것도 없고 그 한두 개 때문에 뭐 조금 설명이 길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알았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잘 할 수 있는 과목이고 단원이라서 조금 초반에는 속도를 뭐 내고 있기도 하고 너희들도 사실은 좀 지루하기도 할 거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지. 고1 첫 과목이다 보니까 좀 쉽게 이어지는 거지. 근데 이 우리 반 수업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어려워지기 시작할 거냐면 그냥 2차 방정식 말고 거기는 그냥 근해 공식 쓰세요, 판별식 쓰세요 다 알아서. 거기서 넘어간 2차 함수 쪽 갔을 때 그때부터 이제 조금 설명할 게 생깁니다. 너네 기억나냐? 근의 분리? 명칭 기억나? 한판축 썼던 거 기억나? 그놈을 왜 한판축을 보는지 원리부터 다 설명을 해줄 거거든. 그거를 알고 있으면 그놈의 좀 응용 버전들이 좀 더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는 게 보이고 지금 내가 2학년, 3학년 수업을 하다 보면 있잖아. 걔네들 기준으로 제일 걸림돌이 되는 과목이 뭐냐면 바로 수학상 근의분리 쪽이야. 제일 많이 좀 연결돼 있는 게. 특히 이제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과목으로 치면 수학 2, 너희들로 치면 미적분 1을 사실 제일 어려워하는데 거기에서 어려워하는 이유를 살펴보면은 미적분 1도 어렵지. 그것도 어려운 거는 맞는데 그때 갑자기 튀어나오는 근의분리 같은 것들을 애들이 기억을 못해서 사실은 진짜 질문 많이 하거든.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는 것도 있고 하니까 거기 가서는 필요하다면은 속도를 늦출 수도 있고 또는 속도는 유지한 채로 더 어려운 문제 많이 보여주는 게 그 단원부터 이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공통수학 원이 제대로 좀 난이도가 높아진다라는 느낌이 드는 건 그때부터. 그리고 순열과 조합 경우의 수로 넘어가면은 사실 순열 자체에서는 개념 설명할 게 별로 없어. 너희 혹시 예전에 공통수학 원할 때 좀 뒷단원 못 배운 사람 없지? 순열 조합도 다 끝낸 거지 한 번은. 뭐 너희들이 풀 수 있다 없다 말고 공식 기억한다 말다 말고 일단은 들었지. 그래서 순열 조합 쪽 보면은 뭔가 새로운 개념 설명이 있거나 유형 설명이 있는 건 아니야. 오히려 유형이 없는 게 순열이지 조합이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너희들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생겨. 여기서 이제 또 경우의 수가 어려워하는 이거는 수학을 다른 앞단원에서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잘했던 친구들도 사실 되게 어려워하기 시작하는 게 갑자기 경우의 수야. 이거는 사람의 성향 차이고 문제를 바라보는 습관 차이라서
실제로 이게 지금은 공통 과목으로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이 넘어와 있는데 옛날에는 확률 같은 거랑 과목 안에 그냥 지금 나와 있는 순열 조합도 다 거기 있었거든. 그 시절에 그 과목을 이제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으로 모든 학년들이 다 들었었어, 2학년 때. 그때 갑자기 순위가 확 바뀝니다. 경우의 수, 확률과 동일한 과목 시작하면서부터. 문과를 가려고 하던 막 뭐 한 4등급, 5등급짜리 애들이 확풍으로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전교 3등 한 친구도 봤어, 나는. 오케이. 문과 쪽 성향이 사실 좀 강해, 경우의 수 쪽은. 그래서 뭐 너희들 중에서도 문과 성향이 강한 애들이 있을 거고 이과 성향이 강한 애들이 있을 텐데 뭐 지나가려는 거 말고 성향 말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뭐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 그래서 뭐 개념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기도 하면서 최대한 유형을 좀 나눠서 설명해 줄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필요하다면은 거기서도 학교 기출 문제를 가지고 와서 좀 고난도 문제들 많이 설명을 해줄 거니까 어쨌든 결론은 2차 방정식 말고 그 다음 단원인 2차 방정식, 2차 함수부터 그때부터 이제 우리 수업은 본격적으로 조금 고난도를 많이 다루게 될 거다. 어려워지기도 할 거고. 알았죠? 거기까지는 조금 지금 속도를 유지합시다. 하루에 한 단원. 알았죠?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바이바이.